고대 백제인 약 700여 년의 시공을 초월하여 명나라 건국 초기 중원의 진정한 악을 물리치고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는 대서사시. 영웅불사, 공전좌루, 경천동지, 영웅불사지체는 이제 시작합니다. 제10장 북해빈궁 7화. 세 사람은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두 명은 청춘 남녀였고 한 명은 중년 여성이었으니 허허, 공자께서는 1년에 얼마를 벌기에 이런 금보다 비싼 차를 마실 수 있나요? 글쎄요. 제가 좀 벌지요. 그러나 이 차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중엄전장의 총주가 나 위해 친히 구매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돈이 있다고 해도 이 차는 쉽게 구해지는 차가 아닙니다. 호, 그렇다면 공자께서는 정말 좋은 고용인을 두셨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 참고로 진로는 내 고용인이 아니라 저와 친구입니다. 뭐라고요? 중원전장의 총주님이 공자와 친구 관계라고요? 혹시 공자 허언증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허허, 서당주님은 제가 조금 가벼워 보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거짓을 싫어합니다. 정말 제 말을 믿지 못하신다면 나중에 진노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아무튼 두 분은 이 가베의 맛이 어떠신가요? 이 차의 이름이 가베구나. 나중에 가베에 대해 알아봐야겠다. 소공주는 조금 야무진 눈빛을 하며 혼자 생각하고 가베에 관해 관심을 두게 되었다. 공자께서 주신 차는 매우 탁월합니다. 제가 전대 공주님과 어릴 때 호남성 악양현의 동정호 가운데 있는 군산섬에서 생산되는 군산은 침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살면서 이 차를 최고의 차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가베라는 차와 비교할 순 없군요. 가히 설명할 수 없는 맛에 정신이 번쩍 나는데요. 서당주님은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이 차는 먹으면 먹을수록 정신이 번쩍 나서요. 늦은 밤에 여러 잔을 드시면 잠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 잔만 드시고요. 제가 빈궁에 있을 때 종종 대접하겠습니다. 정말인가요? 후후후. 물론이지요. 역시 공자가 사람들에게 뭐든 좋은 건가? 특히 좋은 물건이나 음식은 사람의 마음에 호감이라는 것이 생긴다. 서당주는 이건희 차를 종종 준다는 말에 혹해서 하마터면 이건의 손을 잡을 뻔하였다. 이건 앞에서 차를 얻어먹는 여인들이 북해 빈궁의 여인들이 맞는가? 요지궁의 여인들은 너무 뜨거운 피와 성정을 갖고 있어서 남자들 없이 못 사는 여인들이고 신녀문과 청조각, 빈궁을 놓고 본다면 가장 차가운 여인들이 이 빈궁의 여인이거늘 지금 이건 앞에서 두 여인은 그 냉정함과 쌀쌀한 모두를 내려놓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건이 이곳 극지에서 들어와서 그의 첫날은 이렇게 저물게 되었으니 헉, 이것이 모두 얼음인가요? 앞에 사는 얼음산이 있었고 협곡을 이뤘는데 거대한 협곡은 하늘을 향해 그 끝을 모르게 솟아 있었다. 또한 이 얼음산의 꼭대기는 구름이 가려 있어서 그 높이를 추측할 수 없었다. 협곡을 막고 있는 거대한 빙산은 양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시야로 추측 불가능하였고 정말 빈궁은 거대한 난공불락의 철옹성과 같았다. 그러니 약 100년 전의 정사대전이 있을 당시에 오직 빈궁만이 이 정사대전으로부터 휘말리지 않고 홀로 정쟁에서 버틸 수 있었다. 그들은 전중원을 넘어서 북해 쪽으로 정쟁이 번질 무렵
발빠르게 중립을 선언하고 성벽을 굳게 닫고 버텼다. 지금 이 건은 이 성벽과 성문 앞에 있었고 부케빙하드 협곡을 좌우로 위아래로 보며 입을 벌리고 감탄하고 있었으니 우와, 말도 안 돼. 이것이 정말 자연의 힘인가? 정말 경이롭구나. 경이롭다. 자연스럽게 입이 벌려지고 담을 수가 없구나. 참,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 빙하드 협곡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헐,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이거는 입을 다물 줄 몰라서 입에서 침이 떨어져 내렸고 그는 소매로 즉 문질렀다. 공자, 이제 입 좀 다무시지요. 그러다가 턱 빠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서당주님은 혹시 남만에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줄곧 이곳에서 살고 있었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호남성의 한번 전대 공주님과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 중원뿐 아니라 다른 세외의 다른 곳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공자님을 모시러 화산파를 다녀온 것이 두 번째이니 당연히 남만이란 곳은 모르지요. 에고, 불쌍해라. 아무튼 남만은 이곳과는 달리 중원의 서남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이곳과는 달리 오히려 사시사철 여름만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남만 대수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눈으로 호수의 끝과 끝을 확인할 수 없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제가 그 호수를 보았을 때 정말 놀랐는데 지금 이곳의 협곡은 그곳 못지않게 저를 정말 놀랍게 하네요. 공자께서는 중원과 세외를 두루 여행하셨나 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이야기는 나중에 나누시고 이제 저희는 서둘러서 성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과 서당주는 마차의 창문을 통하여 대협곡을 구경하였고 이제 드디어 길고 긴 여정의 끝 빈궁에 도착하였다. 마차는 대협곡을 사이에 난 성문으로 천천히 들어갔고 거대한 상문은 마차가 들어간 후에 엄청난 소음을 내며 다시 닫히게 되었다. 이제 이 철옹성을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빈궁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주고 가능한 것이란 말인가? 왠지 앞으로의 일로 호들거리는군. 드디어 이거는 빈궁에 입성하게 되었으니